자, 시사용어 브리핑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뭐 하는 곳이냐면 모니터 지금 앞에 있고 토론하게 되면서 귀에 붙고 듣는 거죠.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패시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PBP 찾아보게 되면 요거보다는 다른 이제 뭐 무슨 화학적 입자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하자 보면 태평양 이제 근처에 있는 도서 국가들, 상국가들이 모여서 인접한 애들끼리 같이 이제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비공식 협력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국제 기구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미국하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보이겠지만 바로 중국 경제죠.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견제라고 외교협력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쪽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이나 이런 데들, 피지란지, 서사모아나 이런 데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떤 중국의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겠다라는 것과 대중국에 대한 압박을 넣고자 어떤 협력체를 구성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브랜드 어그리게이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그리게이터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인수합니다. 지금 사업 잘 되는 인수해갖고 덩치를 불리는 것들에 해당하게 되죠. 시장성에 있는 중소규모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여기서 이제 상품성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라시오가 제일 유명해요. 브랜드 200여 개 인수해서 유니콘 등록했다. 2조 6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갔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굉장히 괜찮은 업체들을 찾아고 여기서 올리기도 하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굉장히 크죠. 알리 쪽에서 이제 올라간 중소기업체는 괜찮은 알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가격 올리는데 문제는 상품값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에 퍼치 같은 경우 1조 2천억 이런 식의 AD 비슷한 스라시오의 어떤 모델처럼 중소기업 인수를 통해서 당연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가 기업이 커져서 이럴 수 있지만 합당한 가격 받고 다른 아이템 만들어서 새로 오픈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국내 지역 클릭플랜, 얼썸브레, 스토링크에서 이게 모여 있는데 지금 이런 데서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업체,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라시오 브랜드라고 하는데 How goods become great.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에 서 그 성장을 대신해 주고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조건 있는 게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하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걸 받고 여기서 아마존에서 리뷰가 좋거나 잠재력이 높거나 이런 걸 고른 다음 이쪽을 인사한 다음에 그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죠. 당연히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자그마치 500개 이상의 체크 포인트예요. 엄청난 과정에서 얘네가 진짜 괜찮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이제 얘네들이 인쇄해서 이제 인플루언서 브랜딩도 하고요. 블로그 쓰는 거죠. 그다음에 뭐 틱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진행한 다음 개선경 브랜드 부스팅 계속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장기 처음에 도입기와 성장기에 썼던 전략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크게 하고 아마존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쉽게 해서 이거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죠. 이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직접 그걸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죠. 힘듭니다. 예, 문화재 지킴이 운동이에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또 소외된 문화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문화재가 지금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화재를 지키고자 나가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기서 나간 게 이 지금 보이면은 약욕, 개조, 사회.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하고자 할 욕자죠. 개조하겠다 사회를 선자 먼저 스스로 개조해야 되고 자기부터 바뀌어야 되고 궁극에 이를 때까지 노력해라죠. 무궁할 궁자죠. 그러니까 병자년에 지금 3, 2, 4, 1, 2, 4 안창호 선생, 도산 선생이 쓴 글씨네요. 이 글씨를 이제 스타벅스에서 찾아온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지금 이 도산 선생 글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안중근 휘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바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이런 걸 찾아오는 거는 굉장히 건전하게 좋게 굉장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 안 되죠. 그냥 그 스타벅스를 정영진이라는 사람이 인수했다고 그 사람 싫다 그래서 아니 이게 제 부인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뭐 정영진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이건 좋은 일 맞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베로니카 디스플레이 quiet quitting 나와 있어요. quiet quitting. quiet quitting은 조용한 사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을 멈추겠다라는 거하고 다르고요. 일종의 나는 지금 돈을 준 만큼 내가 지금 받은 만큼 확실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용한 사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돈만큼만 확실하게 일하겠다. 이거를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찌됐든 나는 받은 만큼 확실히 일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받은 것보다 그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은 정확하게 일을 해내는데 그 이상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업무 외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거 이거 받지 않고 한 만큼만 할래? 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 MZ세대라고 부릅니다만 젊은 층에서도 지금 콰이트 퀴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워라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직장에 열명 지르고 보면 월급 받은 만큼 일하면 끝이다라고 해서 월급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보면 발전 가능성인데 뭐네라고 하지만 월급 이상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0%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여기서 20대 같은 경우 압도적이고 40대 50대는 월급만큼 월급 이상 일해야 된다. 사실은 이들 같은 경우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올라갔거나 또는 이제 운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한 거 제발 월급만큼만이라도 해라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자,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블로그나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로톡이란 데 해가지고 그런 어떤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로톡이죠. 변호사 이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이고 당연히 로톡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료를 통해서 이제 어떤 법률 상담도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해서 하는 것보다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온라인 통해서 한다는 건 그보다 비용이 조금 저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 체결이나 변호사 찾는 거 도와주는 거나 진행형 법률 시스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법률 정보가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데 있고 이 중에서 로톡 활동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법률도 하나의 테크화되어 있고 이런 뭐 굿닥이라든지 닥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 진료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이 가능하고 약을 탈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변의 예약 정보나 어떤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험백 회일이라고 해서 흰김수 연고래에 대한 얘기인데 5,000 BTC, 비트코인 5,000개 이상 가지면 이렇고요. 고래에 나와 있죠. 1,000에서 5,000 사이면은 이제 고래 정도로 봐준다. 비트코인 고래라고 부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개미라고 부르죠. 근데 슈퍼개미라는 말이 있죠. 증시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 가지고 있는데 코인 쪽에서도 일정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칭, 레벨이 받게 됩니다. 웨일에서 샤크, 돌핀 이런 식으로 피쉬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새우 보이죠? 1%, 1비트코인 이하 같은 경우 비트코인 1비트코인 이하라도 가질 수 있어요. 0.001 비트코인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소유에 대해서 이걸 찢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한 개 미만 투자자는 새우 싸움에 고래등 아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자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나오게 되고 비트코인 거래는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이 비트코인 시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노란봉투법 나왔어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자 범위 확대 지금 나왔어요. 대운과 비슷한 얘기는 대부분 다 어떤 노사 붕괴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손실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손해배상 항도를 만들겠다. 노조에서 범위 확대하고 손해배상 범위 제한. 전부 다 범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이 정의규정 수정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그러니까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법적인 노사 간의 노동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노동쟁이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손해배상을 미치는 거는 민사니까 다른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노란법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 8천억. 자, 이게 뭐냐면 대우조선이 실제로 8천억의 손실을 났다가 대우조선의 추산이에요. 법무팀에. 그러니 이게 만약에 노사 분규를 안 했었더라면 이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가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집이 불이 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걸 누가 갚아준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양이 1,000만 원이니까 딱 1,000만 원 손실 났어요라고 안 합니다. 진짜 뭐 불타서 이제 내가 생활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1억 원 손실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문제는 이제 대우조선 쪽에서 이제 언론 쪽에 얘기하면서 8천억이라고 도배를 하면서
노사분규한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렇게 된 거는요, 실제 손실이 아니라 이제 추산 손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걸 언론에 깔아보니까 마치 노사분규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죠. 물론 어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약간의 어떤 그런 욕심부린 노동조합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생존을 위한 노동쟁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 보이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지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이제 IoT 기술이라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수준에서 이제 스마트 배터리, 사물 배터리가 나온 거죠. BOT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 사물 배터리라고 한다면 포터블 배터리 여기 있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전셜 ESS 개인적으로 쓰게 되는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무슨 뭐 노트북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배터리 기술이라고들 해요. 얼마나 이제 잘 저장할 수 있냐.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커지게 됐죠.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쓴다, 좀 빨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하기를 좀 빨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기냐, 오랫동안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사고도 이제 배터리 쪽에서 부풀다가 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커진 거고, 사물 인터넷처럼 이제 배터리도 사물 배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테크 외교 선망이다라고 해서 토니 블링컨이라는 미국 이제 국무장관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테크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기술 정보 진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설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런 테크 외교에 대해서 하게 됨으로써 외교에서 가장 주가 된 게 이런 기술들에 대한 첨단 기술들에 대한 교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굉장히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펀드 볼트온이에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이 볼트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게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삽니다. 인수해요. 인수하게 되면은 이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합병 소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죠. 상저업이라 그래서 인수업체 이런 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가져가다 보니까 올라가게 됐고, 중고차명에다 아주셀카, AJ 셀카랑 오토플러스 같이 가게 되면서 했었고, 이런 식자재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됐죠. 이게 합해되니까 이게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동종업체, 유사업체를 여러 개 가져가다 보면 그 덩치가 커지고, 예를 들어 SSG 같은 경우도 쓱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케팅 옥션이라든지 이런 거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그만큼 회사 자체의 가치는 커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CBC 캐피탈에서 여기 어때 망고 프라이트 두 개 합치게 되면서 식과 이제 잠자는 숙박이 합쳐져서 이제 커지게 된 사례도 하나입니다. 실제 이제 어센드 에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중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SK 이코플랜트에서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 가치가 커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이 폐배터리 활용 업체를 먹게 됨으로써 SKC에 커지고, 실제 SK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LG 다음으로 굉장히 큰 업체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애들 귀엽죠. 애들 귀엽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고군청소년 문화학교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써본 거에 대해서 조약서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갖고 고궁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올려보게 되면서 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고궁 굉장히 가치가 있죠.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고궁 강조할 만합니다. 그래서 대표유산, 4대 궁궐이나 종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 공부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만듦으로써 하게 되는 것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펫테크입니다. 펫테크라고 해서 이제 펫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펫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뜬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면까지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자동급식, 아이가 강아지 좋아하는 애들 아이라고 불러요. 예, 애들이 배고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동급식이나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간이건강검사 키트부터 시작해 정기배송까지 이렇게 되고요. 감정인식기 같은 거 페펄스라고 해서 예전에 장난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꽤 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택시 편미업이라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동할 때 강아지와 같이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이때 가치 같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자, 신장 이그르자 측 인권 논란 지금 나와 있죠. 엄청나게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는데 본격격통 뒤에 시진핑이 강화를 하게 됨으로써 했었고 신장에 강제 수용소까지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강제노동한 거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유엔에서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 보고서에서 지금 나왔다시피 어떤 반인도적인 여기 사례들이 신장 위구르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고문과 학대를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표했죠. 자, 크립토 인터. 흔들리는 가상자산 나왔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루나 떨어지죠. 비트코인도 급락했죠. 보유자 수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투자 심리는 떨어지죠. 모든 것들이 스피럴하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 보면 데스 스피럴이라고 하죠.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수치들이 이렇게 아웃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다른 자산들까지 이렇게 같이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 국기고 해커예요. 그래서 여기 스문코브라자키라고 해서 미국에서 북한 해커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잡고자 하는 것들, 북한의 머레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제 깔고 하는 그런 해커들을 잡거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스문코브라자키라고 이제 만들게 됨으로써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어떤 컴퓨터 전문 프로그래머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컴퓨터 사고나 이런 걸 막고 북한의 머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많이 당해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막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노하우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쪽은 변화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반려인 능력 시험입니다. 여기 보면 외이염인데 외이염 바깥에서 들어온 염증에 대한 얘기죠. 외부에서 세균의 귀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귀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되는 거고 대장균이다. 대장균 아니고요. 이건 식소하고요. 기저질환 있고 외이염 유발해내니까 기저질환 말고 바깥에 들어온 약염상포에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고 잘 씻어내야 되고요. 귓바퀴 닦아주면 안 되고 악취가 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는 틀렸네요. 3번이네요. 예, 저도 이제 강아지 길렀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기출 문제입니다. 반려 능력 시험 통해서 반려 능력 확인해라 라고 하게 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어떤 지식을 판단해 보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러한 실험까지 있다는 것이 그만큼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 또는 기타 등등 반려동물들의 지식 갖추는 것 중요하죠. 자, PC 정체 올바른 논란 상태입니다. 브리저튼, 배경 흑인 귀족, 디즈니 플러스, 더 프라우드 패밀리, 동성부모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솔저 얘기네요. 디즈니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그 인어공주에 대해서 이제 그 흑인이죠. 그렇기도 하고 백설공주도 이제 그 마녀가 훨씬 더 이제 더 아름다운 이거 남미적 계열을 쓰게 됐죠. 백설인데. 화이트인데 가장 컸던 건 얼마 전에 피노키오 나왔을 때 그때 푸른 요정에 대해서 한 흑인 배우를 썼었죠. PC입니다. PC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올바름이라고 정치 올바름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은 항상 억울해 있고 분노해 있고 그들은 항상 이렇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걸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는데 막상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티워크 운동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워크 자본주의에서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안티워크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 전파 ESG 같은 경우도 같은 거죠. 환경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C에 대해서 비판한 것 중에 나는 인종차별 따위 안 해. 백인이겠죠? 안녕 친구들 흑인이 왔어요. 모든 분모든 합당한 것이야. 뭔 소리야. 화 안 났는데. 나는 흑인이, 내가 흑인이고 백인이라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흑인들이 이렇다. 그쪽의 정치가 올바름인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공감 능력 없이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사상식 기출문제 나왔던 거 기출문제는 그래도 꼭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선호하는 것에 깊이 파고드는 거, 소비자 행동, 관련 제품 소비를 이어지는 거. 우리가 다크처럼 한 것에 빠져들게 em사하는데 판다라고 하죠. 아이돌에 빠졌으면 내가 아이돌 누구 팠어 라고 얘기하는데 디깅에 대한 이야기죠. 디깅 소비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소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나 윤리적 소비 같은 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2번. 동종업계 기업을 연달아 인수해 회사 가치 끌어올리는 거. 방금 전에 봤었습니다. 같은 거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볼트온에 대한 이야기죠. 한꺼번에 이제 기업의 동종 유사업체 가져오면서 그 가치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 3번.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은 이 재정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건전성 지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기본적 재정 준칙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해서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헷갈리는 게 재정 건전성 준칙이나 이거 헷갈리는데 준칙이란 말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되고 건전성 준칙이 아니라 재정 자체에 대한 준칙이 있는 거지 건전성에 대한 준칙이 있는 건 아니겠죠. 4번 투자자 은퇴 시점 목표로 삼고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은퇴 시점 작과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초반에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제 리스키한 것들로 가다가 나중 되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타겟에 대해서 이제 날짜에 따라 바뀌어요. TD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외래어의 표기가 틀린 것은 외래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틀리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표현 자체가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음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피티 컨텐츠 다 쓰고 있어요. 컨 아니고 콘이고요. 발음대로 CON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컨이죠. CON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컨퍼런스 할 때 여기 삭각 발음이라 생각 컨퍼런스 이렇게 하는 게 컨퍼런스라고 되죠. 사프라는 그대로 쓰고 샤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하고 이렇게 되고 1번 쓰는데 솔직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신문이나 이제 언론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잘 살펴야지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6번 다음 주 우리나라 오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부 요인, 오부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들어간다면 5개 부서에서 속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국무총리,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인데 대통령은 오부라는 체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서열일이 대통령 휘하 아래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부에 들어가는 거죠. 2번입니다. 7번 202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안전성 원전 조사단을 파견한 기관은 실제 후쿠오카에서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있었고 당연히 이게 핵에 대한 관련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핵에 대한 관련 기관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들어가고 IAEA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 경제성을 논의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8번 신흥강대국과 기존강대국 필연적인 갈등을 뜻하는 영어는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요. 강대국과 갈등에 대해서 신흥과 기존이에요. 기존에 센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가 위기를 느끼고 어느 순간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 이 두 간의 세력 충돌은 명확하다라고 하게 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거 비슷한 사례죠. 9번 다음 중 국제박람회 기구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이라고 나왔어요. 박람회 기구라고 했죠.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최근에 나와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니까 나왔지만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프랑스 파리에 그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세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0번 제품의 희소성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인다라고 나왔어요. 희소성을 높인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이거 안 사면 이거 지금 금방 매진될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이제 뭐 구매 수량 보면 제한이 걸려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왠지 이거 안 사면 나 이제 다음에 못 살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진짜 이거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펄 세일이라는데 헌거 마케팅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정된 물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한정판이라는 의미 때문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죠. 7번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력에 밀리고 개발도상은 가격경제한테 밀린 성향.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 거. 그래서 양쪽에 밀리는 현상이에요. 밑에 올라가는 개도고에서는 가격 대비. 선진국에 대해서 길 떨리니까 아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쳤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너크래커에 대한 얘기죠. 땅콩 크래커라고 해서 이제 사이에서 이게 너크래커가 호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트릴 때 호두 가게에서 양쪽에 눌러서 이렇게 깨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일본 같은 데는 기술이 훨씬 더 우리나라 뛰어났었고 중국이 우리나라 싸다 보니까 양쪽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하지 못한 현상을 이야기한 거죠.
한권에 전환 물자 안정 목표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이 몇 %니까. 이게 지금요,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이게 딱 정해진 게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전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일반적으로 2%. 그러니까 2% 이제 전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이거는 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한테는 더 나은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 아래에서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2%에 해당하고 5%는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많이 오른 거. 13번 중국 국제연합에서 정한 세계 인권 선권 기념일은 언제인가? 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하는 거 12월 10일입니다. 이때 그래서 인권 선언에서 프랑스 파리 처음에 국제연합 인권 선언 했었던 시절을 갖고 기념을 잡았었고요. 이쪽에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념일이 이때다라고 하는 거,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무기질이란 게 일종의 무기화합물이죠. 유기화합물이 있고 무기화합물이 있는데 무기화합물에 합쳐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필요 정도에 따라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골격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CHON 이거 들어가는데 이게 스스로 이걸 합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몸 안에서 이제 미네랄 우리가 만든다? 마그네슘 생성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섭취하는 게 맞는데, 따로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이 많이 있죠. 따로 먹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데운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식사를 통해서 데운다 이제 소량씩 들어오기 때문에 다 먹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따로 챙겨 먹는 경우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부작용들이 사라지긴 해요, 확실히. 15번 유권자가 직접 헌법 개정안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유명하죠.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국민 발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 발안제라고 한다면 일정 유권자 국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되고, 국민 투표제는 있는 나라죠. 그리고 국민 소환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지도자가 문제 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 이제 그 기본 행정부 부서장이나 이건 안 되고요. 지방 정부의 이제 장은 끌어낼 수가 있죠. 지방 소환제는 존재하는데 국민 소환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16번 디지털 기기 이용자가 화면을 조정하면서 엄지를 반복 사용에 엄지를 반복 사용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있었고, 이 엄지를 반복 사용이 되는 이유가 이 폰의 특징 아래쪽에 키보드, 작은 키보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눌렀거든. 오바마가 굉장히 아꼈는데 바로 블랙베리 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베리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당시에 블랙베리 폰 나왔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 엄지를 통해서 이걸 마구 쓰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낀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있었던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번씩은요. 17번 SNS 통해 비슷한 성향 가진 애 모여서 식사를 하는 문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소셜이란 곳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날짜를 잡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뭐 이슈가 됐던 거는 한 남성분이 당근에다가 올려갖고 이제 올렸다가 후기를 올린 걸 봤었습니다. 근데 삼겹살이라는 게 혼자 먹기 애매하잖아. 그렇게 한 건데 소셜 다이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18번 다음 중 뉴욕 자유여신상에 대한 설명을 치는 거,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자유여신상 자체가 이제 선물 받았죠. 이 프랑스에서 이제 오게 되면서 전달되게 되면서 어떤 미국의 상징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기념 맞고요. 독립기념 상징 유네스코 세계유산 올라가 있어 등재돼 있고, 세계를 비치는 자유다. 예, 이거 이름 맞습니다. 그래 바뀌었는데, 에펠탑의 설계자하고는 달라요. 에펠탑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됐었을 때 실제 전달한 거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조각가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달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공격한 정치용.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이 표현을 자주 쓰게 되면서 약간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죠. 근거 없는 이제 어떤 유언 비어에 대해서 흑색선전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타도라는 표현을 쓰죠. 3번에 나와 있는 마타도는 멈춰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의 의혹에 대해서 제시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비판할 때. 20번 해안에서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뾰족한 모양의 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뾰족한 모양이다 그러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들어간 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곧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반도 형태예요. 실제로 반도 형태인데 반도라는 것도 튀어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되는데 이거는 한쪽 면만 바다가 아니고 나머지가 바다인 경우라 모양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뾰족하게 나온 이제 소금 형태는 곧이 되고 거대한 형태는 반도가 되기 때문에 두 개야 되고 시스텍은 이제 덩어리죠. 이렇게 돼서 올라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다에 떠 있는 섬 같은 형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경제가 호황인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가 호황이야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다 감당할 만한데 물가가 상승해요. 호황인데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서 이제 붐을 탔다. 붐프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잘 안 나오니 뭐 이게 크게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불황일 때 나타나는 슬럼 이런 슬로우 이제 슬럼 형태 슬로우는 빠졌다라고 하고 좋을 때는 붐프레이션 상대적 단어에 해당합니다. 20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고 양쪽 모두 파워를 치닫게 되는 극단적 게임 이론은 이 게임 이론은 그래서 절벽으로 이제 같이 쭉 가죠. 쭉 가서 이제 가장 이제 절벽에 가깝게 멈춘 경우가 승리하게 된다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이기게 돼서 죽음을 무릅쓰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치킨 게임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바로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자동차가 마주보게 해서 달려오게 한다면 누가 먼저 스탑을 했나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 안 멈추게 된 사람이 이기는 거죠. 늦게 멈추는 사람 치킨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번 다음 중 조선왕조 실력에 대한 설명 틀리면 기전체 처음부터 틀렸네요. 이 조선왕조 실력 일기죠. 이 왕이 일거수일투족하다 보니까 연을 쫓아간다 그래서 편년체라고 불리게 됩니다. 기전체는 어떤 이제 기사열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나 어떤 사건의 임진왜란이라든지 어떤 인물 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쓰게 되는 게 기전체에 해당하고요. 편년체는 일기처럼 매일매일을 기록하게 되는 거니까 왕조 실력은 대표적인 편년체입니다. 등록됐고요. 설정까지 기록을 했고 그 이유는 사라지고요. 소신맞게 4번 통해서 이제 옆에서 하게 되는데 왕실 옆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으면 옆에 룸이 있어요. 그 룸에서 이제 사화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24번 조선만 흥성대원군 정책하에 발행한 화폐 이름은 자 이때 화폐를 발행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100배 더 가치 있는 돈이죠. 지금으로 치면 5만 원짜리 제일 크다면 500만 원짜리 지폐를 막 만드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지폐를 막 찍어내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일,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겠죠. 당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인들이나 기타는 물가 상승이 말도 안 되게 되면서 나라 경제가 힘들어졌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사 문제 찾아봤고 시사 문제 같은 경우 과거랑 이제 적당히 어우러져서 있는데 저희들 만든 이제 또 이제 예상 문제들을 같이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예상 문제 여기서 빠져 있는 시사 문제들 다 보게 될 테니까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